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제주 성산포항을 오가는 뱃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 고흥 녹동에서 제주 성산포 간 바닷길을 잇는 썰라이즈 제주호가 첫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썰라이즈 제주호는 15,000톤급 카페리로 여객 정원 630명에 승용차와 트럭 등 170대 차량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은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되고 시간은 편도 기준으로 3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지원받아가지고 배를 새롭게 건조를 했습니다. 특히 건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좀 더 여객들을 편의성을 도모하고. 전남에서 제주 성산으로 이어지는 뱃길은 장흥 성산 간 카페리오의 운항 중단 이후 5년 만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여객선의 신규 취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어갖고 손님들이 없잖아요. 장사들도 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 배가 오면은 아무래도 좀 괜찮겠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고흥군도 녹동항을 기점으로 운항되는 여객선이 지역의 새로운 호재로 작용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고흥은 청정 지역으로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0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지킴으로써 고흥군 관광객이 더 유입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고흥 녹동항은 기존 제주항 노선에 이어 성산포항 노선까지 열리면서 제주로 연결되는 전남 바닷길의 실질적인 관문이 됐습니다. 고흥 제주를 바닷길로 잇는 여객선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절기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돕는 또 하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들은 사전 예약제와 발열 체크 등으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실내보다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밀폐된 탈의실 등 위험 요소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들이 피서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전파를 대비해 모든 해수욕장 시설물에선 간격 유지와 소독이 이루어지고 이용객들은 발열을 체크해야 합니다. 발열 체크를 한 뒤 정상 체온일 경우 이 손목 밴드를 붙여주는데 손목 밴드가 없으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도중에 퇴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여수 웅천의 해수욕장은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을 받는 안심 해수욕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간대별 최대 면적을 감안해서 788명 이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약이 다 찼을 경우 인근 만성리 해수욕장이나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는 상황. 애들이 자유롭게 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근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지는 않고 확실히 좀 벗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 예방 효과는 좀. 전문가들은 밀집된 실내보다는 탁 트인 해수욕장이 오히려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말합니다. 또 물속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탈의실이나 샤워실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인 상황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샤워장에 내에 이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빠져나가고 나면 또 가서 또 샤워를 한다든지. 여수시 보건소는 물 밖에서는 최대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샤워실 등에서는 거리를 둔 채 개인 물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의대가 신설될 지역으로 전남이 거론되면서 지역 내 설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의대 유치에 뛰어든 순천대와 목포대의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고흥병원 화재로 중상을 입은 환자들은 모두 6명. 이들은 모두 광주와 청주 등 타 지역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료 장비나 전문의가 부족해 전원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전남 지역 중증 환자가 타 지역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뽑은 전국 응급의료 취약지 5곳 중 1곳은 전남시군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되었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당정청이 합의했다며 공식 발표한 데 이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남 지역 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수를 산출을 해서 전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수가 먼저 정해지면 그 수와 더불어서 같이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신설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유치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 의대가 신설된다고 해도 증원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10여 년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 의사만큼 부족한 간호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유환입니다. 21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부동산 신고 총액을 조사한 결과 관내 국회의원들의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초선 의원 151명이 모두 1,768억 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며 이 가운데 김회재 의원이 23억 4천여만 원, 소병철 의원이 21억 7천여만 원을 신고해 상위 15명 안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또 국회가 집값 안정과 투명한 재산 공개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부동산이 많거나 다주택자인 의원들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의 민주당 이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흥군 의회, 강진군 의회에서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갈등 속에 각각 2명의 기초의원이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또 민주당 자체 징계를 통해 제명된 의원들이 속출하면서 민주당 중심으로 꾸려져 있던 기초의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적자 등의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던 광양 버스터미널이 다음 달 3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광양시는 최근 터미널 소유자와 임대기간 3년, 연 임대료 1억 9천여만 원의 계약을 맺고 시설 정비와 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시 직영 체제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광양시는 인근 주차장에 임시 터미널을 마련해 운영했지만 시민 불편과 점포들의 매출 하락 등 문제점이 이어져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대학들은 다음 학기에도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원격 수업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이 실시됐던 대학가. 방학에 들어간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1학기 동안 진행됐던 실험적인 수업 방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업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수업 이해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과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교수님들이 이제 과제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면서 많이 내주신다. 2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의 고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학기 수업을 대면과 원격 수업의 혼합 방식으로 방침을 정한 전남대는 여름 방학 동안 동영상 강의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실시간 화상 수업 자료로 활용해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안정된 학사 운영 속에서 첨단 학습 기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고등교육 시스템 도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학습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2학기 학사 운영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이나 등록금 할인 등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2학기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학생 대표들과 협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교육권에 대한 손실 그리고 학사적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대학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걸 요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한 학기 동안 사상 초유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대학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름 방학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전남도 체육대회가 1년씩 순차적으로 연기됩니다.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김준성 영광군수, 허석 순천시장 등 전남체육대회 개최 예정지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속에서 전남체육대회 개최 시점을 1년씩 수년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올해 전남도 체육대회 개최지인 영광군의 순차적 연기 요청을 전남도와 내년 개최지인 순천시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남도 체육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전남체육대회 수년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덕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여순특위 위원장직을 수행하던 전창곤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되면서 새로운 위원장에 민덕희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이미경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구성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말까지며 시의회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가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시의회 회의 상황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미 도내 다수의 의회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생중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광양시의회는 시청 내에서만 중계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는 회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면서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장비를 교체하면 생중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순천시가 마을학교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지방교육자치 강화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지역활동가와 학부모, 교사, 학생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마을학교와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교육자치도시 조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1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교육부 장관과 전남도 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 포럼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구례군이 서울과 지리산 성삼재를 오가는 고속버스 정기 노선의 승인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서울 성삼재 노선 인가는 환경 파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와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자는 군민의 뜻과도 배치된다며 노선 인가를 철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함양 지리산 고속에 서울 성삼재 구간 고속버스 운행을 승인했고 해당 노선은 오는 24일부터 매주 금, 토, 일 1회씩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 소각 등 산불 방지 지침을 어긴 144건을 적발해 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전남의 산불 원인자 검거율은 48.4%로 전국 평균인 33%를 웃돌아 올해 산림청 주관 봄철 산불 방지 예방 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